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이킴의 평생 활력,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제8화 아로마 인문학.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도 이렇게 그냥 이 허브들이 만발해 있네요. 스튜디오에서 예, 허브들이 만발했습니다. 행복한 아침을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정말 향기는 저희를 너무 평화롭게 하고, 제가 저번에 그 버티버 말씀 듣고 막 흙 속에 들어갈 뻔했어요. 아니 그 교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하늘을 한번 봤어요. 네. 진짜 하늘을 하늘 그렇죠. 늘 있었지만 네. 볼 수가 없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 왜 이렇게 살았나? 네. 하늘도 안 보지, 이 뭐 꽃도 안 보지, 뭐 흙도 안 밟지, 뭐 정말 우리가 너무나 저는 주로 아스팔트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그 와중에 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발견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좀 찾아서 봐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서 보고서 알고 나면 또 보이는 것이 많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로마의 세계도 저희가 또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저희에게 또 치유를 주고 있는데 맞아요. Back to the nature. 네, 맞습니다. Back to the nature. 네. 네. Back to the mother nature. 네, 역시 Back to the mother nature가 곧 헬스다. 그런 어떤 그 또 의미를 주셨는데 정말 이게 사실은 저도 의학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자연으로 돌아가는 식단, 자연으로 돌아가는 흙밟기, 자연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 심리 상태, 뭐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키가 아닌가. 네. 사실은 보면은 안 좋아지는 것들이 대부분 다 사람이 맞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듣고 싶은 말씀이 사람과 우주와 뭐 땅과 어떤 아로마 이런 거 저번에 이제 조금 얘기를 듣다 말았는데요. 그런 거를 저번에 제가 들어서 너무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감동을 받아서 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예전에 강의 때도 들었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 가지고 학식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학식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이렇게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그렇죠. 다녔는데요. 네. 대부분 이렇게 고수분들은 철학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꼭 아로마뿐만 아니라 뭐 의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뭐 심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철학적인 얘기 또 인문학적인 얘기 이런 것들이 오늘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알아야 음. 이 데이트도 잘할 수 있고. 또 그쪽으로 가네요. 이번 기회에 저기 봄도 맞이고 했는데 저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아로마 뭐야 이거 저기 허브? 예 허브 화분들을 하나씩 사서 집에서 키워 보세요. 주는 게 아니군요. 정말 주는 건 줄 알았어요. 사야 된다. 네, 사서. 네. 근데 우주와 아로마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은 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향기가 나는 정말 멋진 분들이구나. 먼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역시 철학적인 말씀. 아니, 정말이에요. 그리고 참 멋지고 아름답고 다들 그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저 처음에 소개할 때 향기 나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린 냄새가 난다고 이 강사님이 말씀하시지만 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도 이게 자연의 일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가 이 자연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자연. 네. 네, 이해하자. 그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를 한번 보는 거거든요. 나의 내면도 그렇고 어떤 나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왜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자연과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자꾸 자연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게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향기 치유를 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작은 이제 식물의 에너지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에너지라는 게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 태양 에너지와 토양 에너지에서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는구나. 저는 여기서- 창고군요. 예, 식물들이.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식물들이 자라면서 그 에센셜 오일들은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들이 왜 만들어지나를 보면 얘들은 좀 제가 얘기를 할 때 허브는 좀 스마트한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식물 중에서 가장 윗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얘들이 향을 왜 만들어낼까요? 일단 이 허브라는 식물이 뭐 로즈마리가 왜 자기가 향을 왜 만들어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향을 왜 만들어내냐? 향을 이게 향기를 왜 우리가 만들어내죠, 얘들이? 보통 쓸 때 파이토케미칼 예,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예. 식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프로텍트 itself인데 네. 그 미생물이나 곤충 이런 해로운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보호하기 게 위한 가장 커요. 첫 번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유인도 해야 돼요. 유인. 왜냐하면 식물들은 아까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그런 종족 번식 네. 이런 것 때문에 꽃도 화려하게 하고 하면서 또 이런 향기를 내면서 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곤충들이나 이런 나비를 유인해서 거기에서 또 수정이 일어나서 그런 이제 종족 번식하는 데 도움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도 쓰이고요. 음. 그게 그리고 얘들이 우리가 이제 식물의 호르몬이라는 얘기도 써요. 네. 그래서 호르몬처럼 인체 호르몬처럼 그런 에센셜 오일들 그런 작용도 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타감 작용이라고 하는데 식물들과 식물들이 소통을 해요. 아. 이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식물들도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체. 사람도 생명을 갖고 있는 거, 그럼 식물도 생명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얘들이 왜 향을 이렇게 풍기면서 하는 일은 뭘까?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식물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침입을 한다거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얘들이 그 서로 향기를 뿜으면서 소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타감 작용. 서로 그 감정을 타감 작용. 타감 작용. 예, 네. 서로가 서로를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다른 식물들에게. 왜냐하면 네네. 식물들은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이 식물은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물은 그런데 무슨 자연의 재해가 있거나 그럼 얘들이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식물은 이동이 어려워요. 야, 그럼 교수님은 식물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은 이동을 못 하니까 이동을 못 하는구나.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는 건데 식물들은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거의 흙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독립 영양체예요. 자기가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식물은. 근데 동물은 그게 아니죠. 뭐 먹거나 그렇죠. 이걸 먹으면 되니까 이동하면서 하러 다니는 거지. 네. 종속 영양체인데 네. 식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영양분을 다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끝내야 돼요. 아, 자기가. 전 이동합니다. 예, 우리는 이동, 저도 이동하고. 예, 그래서 한 번 앉으면 잘 안 움직이던데. 잘못하면 독립 영양차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물을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제 식물들이 이 에센셜 오일들의 그 에너지인데 그럼 토양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의 이게 집결체거든요. 네. 근데 그 에너지가 또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를 보기 위해서는 태양계를 우리를 우주를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주를. 네. 예.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운행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이 행성들이 왜 돌까요? 왜 도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는 않죠. 지구과학 시간이에요? 그 에너지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이해하는데 또 사람을 이해하는데 식물을 이해하는데 이게 저는 자연 치유의 근본이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우주의 원리. 그렇죠. 아로마 테라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사는 건데 자연과 어떻게 그걸 살아야 될지를 그것을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둥글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뱅뱅 돌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 태양계가 돌아야 예. 사실 지구의 생명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햇빛도 받고 여성들의 생리 주기도 뭐 그거에 영향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뭔가 그 우리 삶이라는 것 자체가 돌고 도는 거니까. 음과 양의 조화를 예. 통한 어떤 움직임? 그렇죠. 태양과 토양은 이제 음양으로 봤을 때는 토양이 음이 되고 태양이 양이 되잖아요. 네. 음양의 에너지의 조화에 의해서 식물들이 자라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행성들이 이렇게 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그 에너지가 과연 어디서 나올까?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돌리고 우리가 이동을 할 때 물도 흐를 때 그렇듯이 운동 에너지. 예, 그런 부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심물은 태양이죠. 근데 지구는 보면 지구는 하나가 더 돌아요. 뭐가 돌아요? 다리 돌. 달이 돌아요. 달이. 그럼 달이 왜 돌까요, 지구를? 달이 그 이유가 뭐죠? 달이 지구랑 태양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달이? 예, 달이 하는 일이 옥토끼를 예, 그렇죠. 떡방아를 아, 짓게 저는 그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앗간이군요. 아니 예전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자웅동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자웅동체. 음. 근데 우리가 이제 걔네들 에센스 오일 필요 없네. 아니 자웅동체가 따로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남성 여성이 나눠져 있는데 음과 양이 제가 이제 밖을 나가 보니까 뭐 미용실, 뭐 피부샵, 뭐 술집, 뭐 만남의 커피숍, 뭐 옷 파는 백화점 다 그게 그 에너지가 음과 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심지어 무슨 연예인을 갖다가 흠모하는 거라든지 예. 그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게 다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달? 아니 우리가 자웅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음양의 조화인데 이제 그리고 밤과 낮 네. 밤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낮이 있는 낮 이게 그러니까 밤만 있으면 또 여자 남자 밤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맞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여자만 여기에도 막 이렇게 우리가 여자만 있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남자만 있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네.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만 있으면. 네. 맞아요. 그런 단어가 안 만들어졌겠지.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저한테 고마운 줄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달이 하는 역할은 밀물과 썰물이거든요. 네. 바다를 움직이는데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에서 그러면 이 바다가 지구의 한 60, 70%가 되는데 그걸 누가 움직일까를 보는 거예요. 달이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밤에 지구에 빛을 비춰주죠. 반사해. 네. 다른 행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을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를 다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을 음으로 볼 수 있고 태양을 양으로 볼 수가 양으로, 있죠. 네. 그래서 지구에는 음양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죠. 음. 지구에는 다른 행성보다 다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인 에너지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매직에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월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달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월. 예, 월경 그 달월자를 쓰잖아요. 네. 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캐리어월 중에서 달맞이유가 있어요. 달맞이유. 네. 그걸 영어로 이제 우리가 이브닝 프림로즈라고 하는데 달맞이유는 왜 달맞이 꽃이 이름이 왜 달맞이 꽃인지 아세요? 밤에 피나요? 달을 맞아서 핀다고 그래서 이름이 달맞이 꽃이에요. 저 그럼 별 하나 더 봤나요? 제가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아무 상관이 없네. 그래서 달맞이 그 꽃이 그래서 나온 달맞이유가 여성들 호르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달맞이유 네, 그래서 먹으라고. 제 달맞이 있잖아요. 예. 달맞이 그걸 전자유. 예, 캐리어 오일로서도 우리가 사용할 때 여성들 호르몬 조절 이런 쪽에는 그 달맞이유를 써요. 네. 그래서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밤에도 한 번씩 보면서 이게 상현달이 됐다가 또는 하현달이 됐다가 이걸 자연과 내가 소통하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 행성들이 돌면서 그 안에서 에너지들이 발생하는데 사람도 그 영향을 받고 식물들도 각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로즈를 얘기하는 불가리아 로즈다 그러면 로즈가 주로 이제 음양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음으로 보고요. 그 달의 영향을 더 받죠. 장미는 태양보다도. 장미가, 네. 예. 그리고 그 장미 같은 경우는 또 금성의 영향, 또 비너스에서 금성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식물들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그 원산지들이 있는데 식물들이 허브들이 그 식물들마다 받는 그 행성들로부터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오행을 음양 오행이라고 할 때 오행을 목화토금수로 얘기를 하는데 네.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일월 뭐 일월화수목금토 이게 이제 요일도 그 행성에서 나온 거고 네. 그리고 일월 지구를 뺀
화수목금토. 예, 목화 토금수를 우리가 목화, 오행이라고 토금수. 하는데 이 한의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연치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목에 해당되는 장기가 이제 간다. 뭐 아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네. 화에 해당되는 게 뭐 예를 들어 심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그런 에너지들을 지금 장미가 아까 제가 금성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식물들마다 받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에너지가 밸런스가 깨지고 했을 때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로 농축된 이 에센셜 오일들이 거기에 바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에서. 우리 장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로마 테라피를 쓰면 부족한 게 채워지겠네요.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언밸런스가 깨져 있는 부분들을 얘가 들어가서 우리가 피부에 바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돌게 되는데 재밌는 현상이 그 버가못 같은 경우는 이 비뇨기에 좀 오래 머물러요. 또 네. 프랭크센스도 그래요. 프랭크센스는 이제 폐에 좀 머무르는데 거기서 작용 기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게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들마다 그런 식물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자라는 환경들이 애들이 수천 년 동안 자라오면서 그런 것들 그대로 그 지역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의 저는 진수는 이 대자연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식물이라는 거, 이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우리가 허브라는 식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어느 부위에서 나오는지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우주를 이해하면서 이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이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인 지금 이런 태양계나 이 우주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이런 식물을 통해서나 대자연에 있는 해, 달, 별이나 또는 이런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자연과 어머니 품처럼 있는 그 자연과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주의 기운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이 그러면.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들을 향을 맡거나 이제 그다음에 어떤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교수님이 7화 때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네. 지금 이제 이 우주를 얘기를 하시고 명오행을 얘기하시면서 거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실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제가 아로마 테라피 열정이 아로마를 넘치시는 알게 것 된 게 같아요. 아로마 아짜도 모르다가 한 5년인가 6년 전에 우연히 이제 알게 됐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기를 계속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향기마다 어떤 그 기운도 있는 것 같고 그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매일 밤마다 제가 이 발향을 하거든요. 잘 때. 그리고 주머니 속에 아시겠지만 아로마 테라피가 보통 한 4-5개씩 들어가 있어요. 항상. 걸으면 따그락. 근데 참 그렇구나. 신기한 게 이게 식물에서 추출하는데 다 오일 베이스로 나오네요. 신기하게. 근데 다 저탄고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식이요법 활용하는 것도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올리잖아요. 얘들이 네네. 밥이랑 면을 안 먹나 봐. 얘 자체가 어떻게 다 오일 베이스 오일. 이렇게 나올까요? 그 물이 아니라. 이게 저희가 이제 주로 한 7-80%가 수증기 증류법에 의해서 추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에센셜 오일들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로즈마리를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다 그러면 술 예전에 증류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물을 끓여서 그 이 향기를 머금고 있는 것들 애들이 증기가 올라가면서 머금어서 그걸 이제 냉각을 시키게 되면 나오는데 밑에 떨어지는 것은 물 성분이 나와요. 먼저. 그걸 이제 로즈마리라면 로즈마리 워터가 나오겠죠. 네. 그 우리가 플로럴 워터 또는 하이드로조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위에 나오는 게 이제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 나와요. 이걸 분리를 해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워터와 오일을 분리를 해내요. 물과 기름이 분리되니까. 그렇죠. 물과 기름은 분리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작고 이 워터 부분은 많이 나오죠. 그럼 이런 방식이 아주 옛날부터 쓰여지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솔직히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제 가테포세가 프랑스의 이제 화학자인데 1920년대부터 쓰게 됐으니까 한 거의 1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는 그래요. 그런데 이 아로마라는 거. 아로마라는 부분들은 이 그 수증기 중류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오래됐는데 이제 아비세나라는 인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냉각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연금술하고도 맞물려요. 연금술하고도. 그래서 네. 이걸 중류해서 이걸 향을 잡아야 되는데 네.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그 아비세나가
그 냉각 술을 해가지고 이걸 오이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오이라고 물이 같이 있으니까 이걸 냉각을 시켜야겠다 증기니까. 그래서 그 냉각기를 발명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즈를 가지고 처음에 했었는데 그래서 로즈 워터와 로즈 오일을 이렇게 분리를 하면 분리를 그걸 이제 나오게 그걸 잡아내죠. 그리고 나서 분리를 해서 그걸 활용하게 된 거죠. 그런 역사를 갖고 예. 있는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네. 것은 아로마 테라피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식물, 허브라는 식물은 수천만 년 동안 사람들이 사용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벌리즘, 허벌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부터 이미 시작은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 식물인데요. 예. 식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허브라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걸 또 다시 허브라고 부르나요? 중요한 것은 그 허브라고 하면 일단은 식물 중에서도 향기가 있는 식물을 허브라고 정의를 내려요. 향기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향기가 이렇게 나야 돼요. 그런데 다 그렇다고 해서 허브라고 하진 않아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향기가 나긴 나는데 사람들에게 유용한 식물, 유용한. 즉 네. 쓸모가 있는 식물을 우리가 허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허브는 향기가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식물을 허브라고 정의를 내려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정의를 내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허브라는 걸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식물인 이 풀 한 포기조차도 네. 자기만의 향기를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그럼 나라는 사람은 나의 향기는 과연 어떠할까? 그리고 나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일까를 생각하는 게 이 허브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 이 식물이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들 그렇게 또 지금 하고 계시니까. 나는 무엇인가 이런 화두를 계속 고민을 네. 해야지 되도록 네.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냥 근본이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를 알면 이 자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식물이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이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도 이 식물을 이해를 하고 거기서 나온 그 허브에서 나온 이런 에센셜 오일들을 근본이 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와 소통하는 거고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네. 그냥 이게 쉽게 보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그러네요. 그리고 네. 이게 바디 마인드 소울을 함께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향은 맡아볼 수는 없지만 이 유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저희 유향 모략을 다 네, 네. 에센셜을 쓰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갖고 왔던 세 가지 선물 중에 두 가지가 유향 모략이 바로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프랑킨센스와 예. 미르. 프랭센스와 미르. 근데 프랭센스와 미르는 기원전 3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서도 발향을 했어요. 정오에. 이게 창조주라는 거하고 왕하고 그다음에 이 백성들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왜 이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나 보면 유향과 모략은 이렇게 추출하는 게 좀 특이한데 네. 줄기에서 상처를 내요. 줄기에서. 네. 상처럼 진이 나오거든요. 예, 예. 우리가 수지라고 하는데 그 진을 수증기 중에서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 생애랑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진이.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만약 우리가 유향을 맞거나 모략을 맞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5,000년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향불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향나무를 피우고 네네. 하잖아요. 네. 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향을 피우듯이 네. 향인기라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는 던져야 돼요. 향기가 도대체 뭘까? 아. 이것은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부분은 전인 치유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바디, 마인드, 소울,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터치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향기가. 향기가. 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프랭센스 유향도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제사할 때 향불을 피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의 그 영혼까지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로마 테라피 에센셜들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그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을 프랑키센스가 자라온 수천 년 동안에 자라온 그런 히스토리 역사를 그리고 얘가 오만이나 이디오피아 소말리에서 자라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도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좀 그런 역사들 얘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우리는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프랑키센스를 전달할 수도 있고 뭐 버가모 전달할 수도 있고 라벤더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냉각기가 이게 발명이 됐는데 그보다 훨씬 5,000년 전부터 예. 인류가 사용을 하고 있더군요. 그렇죠. 야, 엄청난 역사네요. 엄청난 역사죠. 대단한. 네. 이걸 안 지가 몇 년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네요. 아니, 그리고 저는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게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그 자연치유나 특히 아로마 테라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연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지금 하는 데서 같이 접목을 하면서 그러면서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 저는 윤종식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참 훌륭한 그렇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진짜 이런 분이 안 계셨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 특히나 좋은 에너지들을 지금 모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가 많이 좀 접하려면은 이렇게 어떤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좋은 에센셜 오일은 어디에서 구입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에센셜 오일들을 구매를 하든 좀 아로마 테라피 전문 회사에서 구매하는 게 좋고요. 어떤 게 있나요? 전문에서? 전문 회사들을 뭐 여기서 밝히기 그렇고 예. 대한 아로마 테라피 학회에서도 거기에 가면은 또 정보를 많은- 얻을 수 있나요? 예, 얻을 수 있고 이게 그 에센셜 오일들이 장난을 치기가 쉬워요. 아. 이게 조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겠네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서 구매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들은 주로 이렇게 그 차광색 병에 이렇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햇빛이나 열, 습도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얘들이. 네. 그래서 갈색이나 이런 뭐 녹색, 파란색 이런 그 차광색 병에 돼 있고 또 드라퍼를 항상 가지고 있죠. 드라퍼가 네. 있어서 혹시 그 치사량이 있을 수 있어요.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한 10cc를 먹었다 그러면 그런 보고도 있는데 네. 이게 치사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드라퍼가 항상 있어서 항상 있고. 예, 안전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한 방울 이렇게 블렌딩 할 때 한 네. 방울이 0.05mm거든요. 그래서 블렌딩 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라퍼가 있고 네. 그리고 항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명. 예, 왜냐하면 식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에센셜은 다 허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명이 뭔지 그리고 원산지가 어딘지 그게 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제조인이 아니면 유통기한이 뭔지 그리고 어느 부위에서 추출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꼭 사기 전에 그런 걸 한 번씩 그런 걸 봐야겠네요.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는 것이 참 많은 의미가 있죠. 많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사실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에너지가 있고 생각에도 에너지가 있고 말에도 에너지가 있고 근데 이 작은 통 속에 병 속에 온 우주의 우주의 기운이. 에너지를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중에서 어떤 것은 체험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것은 마음을 흙 속으로 땅 속에 네. 묻히기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거가 사실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렇죠. 혼자 제가 좀 생각에 잠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로즈마리의 그런 그 잎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즈마리 향기를 내면서 자라잖아요. 또 라벤더의 그런 꽃을 피우고 자라듯이 식물들은 서로 비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제라늄의 향기. 그런 향기를 내면서 자기만의 꽃을 피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도 저는 이 에센셜 오일이 사람하고 너무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기만의 네. 향기. 그래서 식물들도 각자 자기만의 향기를 가지고 있고 마음껏 살아가듯이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잡초 하나 풀 한 포기도 의미 없이 태어난 풀이었고 이름이 없는 풀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우주라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로즈마리 향기를 마음껏 풍기면서 자라나듯이 햇빛을 마음껏 받으면서 우리도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단점보다는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자기의 살아가는 동안 멋있는 인생을 마음껏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허브들이 각자 자기만의 향기를 내면서 다 다르지만 서로 존중해 주거든요. 예. 그리고 비교하지 않아요. 네. 그렇듯이 그게 중요한 것 한국이 같아요. 굉장히 경쟁으로 치면은 네. 거의 뭐 세계 넘버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에센셜 오일이.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 사람들에게 좀 이주연 강사님의 어떤 향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무슨 향인가요? 다 집어 던지고 계시고요. 이제 이주연 에센셜. 이게 짜면 오일이 나. 많은 오일이 동물성 오일이 나올 거예요. 아마 지방. 자,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그 교수님과 함께 아로마의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어느새 또 시간이 훌쩍 너무 재밌어요. 네, 지났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 가지 화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네. 어떻게 살아 철학적인 의미 네,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모셔서 실제로 이제 아로마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모시는 야 다음 시간이 하이라이트겠네요. 네. 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